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오로지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병원 마케팅으로 매출 향상을 이끌어드리는 브랜드 관리기획 1팀 민트 서정유입니다. 많은 광고 상품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집중했던 것은 원장님과의 소통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거기에서의 USP를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의 본질이 먼저 잡혀야 병원 마케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치과 원장님께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셔서 여기가 세종시에서 2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세종시에 수많은 치과가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단 제가 집중했던 것은 원장님과의 소통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같은 치과여도 지역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다른데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겟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정한 타겟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들에게 우리 병원의 브랜딩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1등 치과라는 단어는 누구나 많이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2등 치과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왜 2등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한 번 더 보게끔 할 수 있는 요소와 타겟들에게 세종시 2등 치과는 세종 땡땡땡 치과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선택할 시 우리 병원을 오고 싶게끔 하는 포인트들을 컨텐츠화를 해나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신 상품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 채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면서 우리 병원으로 내원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꾸준히 보고를 하였고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꼼꼼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신안의 무려 70%를 저희가 맡은 채널을 통해서 오게끔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저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신 원장님이 계셔서 이루어낼 수 있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원장님께서 치과 내원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 내원보다는 매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그러고 나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치과라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원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진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실제 내원 환자 수는 비슷하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우리가 설정한 타겟들이 방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전문 강의를 수강하거나 최신 마케팅 동향을 파악하면서 업계의 전방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실무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진료 분야에 대한 시의성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님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또 원장님께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하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으로 획일화된 진행을 하기보다는 유동적으로 현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광고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해 나가면서 원장님의 병원에는 더 많은 환자분들을 유치시켜드리고 또 저 스스로의 경쟁력도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타겟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진행해서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병원 경영의 핵심으로 재무 건전성 유지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의료 기록,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내부 마케팅, 그리고 대외 협력을 통해서 병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환자가 겪은 실제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원장님께서 마케팅에만 빠지게 되신다면 아무리 우리 병원의 본질이 좋더라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니까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실 때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문적인 맞춤형 전략을 진행해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된 브랜딩에 힘써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속적인 성과를 분석하며 우리 업체와 소통이 원활한지,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제대로 확인해 보셔도 마케팅 업체를 선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하룹 직원들은 한 달 동안에 읽는 마케팅 관련 서적이나 찾아보는 관련 영상들, 그리고 현직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노하우 공유 모임 등만 하더라도 자격증 준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을 잘 이해하고 글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저희 하룹과 같은 업체를 선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기도 하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진료의 본질인데요. 단순히 마케팅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노출을 한다면은 당연히 초반에는 환자분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 병원의 브랜딩은 값이 저렴한 병원 혹은 이벤트 병원으로 브랜딩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우리보다 더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고객들은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시다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저희 쪽으로 마케팅 의뢰를 주신 원장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노출은 신안 유입의 첫 단계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병원으로 브랜딩이 되는지 병원의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하룹과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희는 많은 광고 상품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출에 대한 부분 혹은 로직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가장 먼저 여쭤보고 거기에서의 USP를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의 본질이 먼저 잡혀야 그에 맞는 병원 마케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